네,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이번 강의를 제가 한번 어떻게 하고 하다가 개미들을 갖다 작전할 때 가지고 노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 중에 한 게 이제 한 그룹을 하자면 발행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발행 그 주주들을 갖다가 주식 그 지분 가지고 이게 장난을 그럼 주식은 주식 가지고 장난치지. 예, 그렇긴 그렇죠. 자, 장난을 쳐요.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원래 작전 용어에는 없어요. 이게 개미 후려치기 작전. 이게 원래 작전 세력들의 이 용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용어를 갖다가 그러면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개미 후려치기 작전. 왜 이걸 만들었냐면, 왜 개미 후려치기 작전이라고 했냐면, 요거부터 설명을 먼저 해요. 예전에 제가 중고차 장사할 때, 우리들은, 중고차를 살려면,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사서, 고객들로부터 중고차를 사서 딜러들이 팔거나 아니면 직접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팔 때는, 중고차를 팔아려는데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싸게 중고차를 고객들로부터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최대한 좋은 가격, 높은 가격으로 받고 싶은데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세선에서 팔리지. 보통 시세보다 왕창 높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안 사가요. 기본적으로 다 시세의 그 바운드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리지. 그러면 좋은 가격, 대부분 시세보다 약간 더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세만큼 받는 게 그게 좋은 가격이에요.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없어요.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좋은 가격이에요. 왜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누구도 살가지를 안 해요. 높은 가격을 하면. 그러면 우리 중고차 딜러 때는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중고차를 갖다 고객들도 사올 때 최대한 가격을 싸게 사와야 돼요. 이걸 일명 중고차 딜러도 후려치기라고 해요. 그냥 중고차 가격을 후려친다고 해요. 후려치는 게 뭐냐면 가격을 갖다 계속 깎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후려치기라고 해요. 원래 이게 중고차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MD라고 하죠. 이게 쇼핑몰이나 이게 무슨 회사 같은 데 있으면 영업 부서가 있죠. 영업은 물건을 파는 부서고 매입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원자재를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원자재를 사오거나 아니면 하청 어쩌부터 물건을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유통회사면 우리 회사가 뭐 신세계나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신세계 이게 이마트야. 그러면 물건 값을 사와야 할 때 최대 어떻게 해야 돼? 싸게 사와야 돼. 그러면 싸게 사오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MD라고 해요. 그 사람들. 그 MD들이 있어요. 그럼 MD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야 돼. 그걸 갖다 일명 후려치기라고 해요. 물건 값을 최대한 후려쳐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원래 중고차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다 써요. 물건을 사올 때 최대한 가격을 후려치면 후려쳐서 가져오게 싸게 사올 만큼 마진율이 높아요.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중고차 딜러도 똑같아요. 근데 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딜러는 아닌데, 오다 가다가 이제 중고차 딜러를 저는데, 중고차 어떤 딜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인데, 자기가 이제 중고차를 갖다가, 이제 사러 갔대. 매입을 하러,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고차를 갖다가 이게 소나타인가? 중형차 소나타를 갖다가 팔고, 새 차를 갖다가 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수입차 벤츠를 산다겠나? 수입차를 벤츠 600S인가? 하여튼 제일 높은 사양이 있어요. 600S인가? 그 벤츠 600S EF 소나타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중고차 딜러가 갔는데, 이게 소나타를 중고차 딜러한테 팔고 새 차를 신청을 했대. 자기는 이게 뭔 차를 산다니까 이제 벤츠 600S인가? 하여튼 최고 고급 사양이 있어요. 겁나 억이 넘는 차예요. 굉장히 비싼 차를. 근데 소나타에서 보통 딜러들이 봤을 때는 소나타에서 넘어가면 보통 그랜저급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동급 차량 아니면 그랜저급으로 넘어가요. 보통. SUV를 가면 뭐 렉스턴이나 소렌토급으로 넘어가든가 보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나타
타던 사람이 갑자기 벤츠 600S를 저기 이러고 너무 새 차로 뭐 산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뭐 돈 많이 벌으셨나봐.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다음 차로 넘어가면 한 단계가 넘어가요. 소나타급이면 그랜저급으로 보통 넘어가요. 아니면 동급 차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근데 갑자기 소나타를 타던 사람이 600S를 뭘로 해서 돌리니까 이 사람이 저기 주식을 해서 그런데 돈을 버는데 이 양반이 주식을 그 전문 저기 뭐냐 투자자인데 뭘로 해서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뭘로 해서 그러니까 궁금해. 사장님 어떻게 해서 그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제 중고차 딜러가 이제 물어볼게. 그러니까 중고차 그 주식 어떤 그 슈퍼개미라고 할게요. 그 슈퍼개미가 하던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훨씬 많은 거야. 중고차 딜러분보다 이게 그 양반 연륜이 많은 거야. 이제 거의 한 6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60 넘은 양반이 한 50 된 양반한테 당신은, 그럼 딜러한테 당신은 중고차 장사할 때 어떻게 장사하냐고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우리는 최소한 중고차를 싸게 사서 최대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게 수익을 낳는 거죠. 주식도 똑같다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중고차 그 딜러가 이렇게 하다. 그럼 어떻게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팔아요? 이제 이거 물어본 거. 자기도 이제 주식으로 이제 이걸 돈을 벌고 싶으니까 중고차 딜러도 그 양반도 그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주식을 정하면 회사가 보면 부도 직전에 몰리는 회사들이 있대요. 상장 폐지라고 하죠 보통. 부도 직전에 몰리는 회사들이 있대요. 그럼 그 회사들 중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다 상장 폐지로 망한대요. 근데 거기서 상장 폐지 안 되고 회생하는 회사가 있대요. 네,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한두 회사는 있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100개 중에 회사가 있으면 대부분 회사 많은데 한두 회사는 이게 바로 회생을 하는 회사들이 있대요. 그 한두 회사를 찾아내는 게 자기가 그게 저기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게 거의 100원, 이게 동전주라고 하죠. 1,000원 밑으로. 100원대, 10원대까지도 가격이 떨어진대요. 이 양반은 그거 전문으로 하는 거야. 근데 주식이 이제 저기 내일 모레 상장 폐지되거나 부도될 것 같으면 일명 그걸 동전주라고 하죠. 그걸 100원대나 10원대까지 떨어져요. 한 주 가격이. 그러면 그때 그걸 갖다 추적 분석을 한대, 이 양반은.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딱 저기 이걸 판가름 한대. 이 회사가 부도 나서 이제 아예 없어질 건지 아니면 회사가 회생을 한 건지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다 부도를 나고 상장 폐지를 당한대. 근데 거기서 진짜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회사들이 이게 이제 100에 몇 개 회사가 있대. 100에 그냥 이제 100에 한 4, 5개 회사, 5개 회사 정도는 그 회사가 있대. 나머지 90 몇 개 회사는 다 망하고 몇 개 회사는 거기서 기사 회생을 하는 회사들이 있대. 그 회사를 찾는 거래. 찾는 게 자기 전문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10원짜리나 100원대 그 주식을 사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 회사가 회생을 하면 당연히 나중에 1,000원대, 5,000원대는 이제 기본으로 가죠.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5,000원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자기 원래 가격 5,000원은 무조건 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저기 10,000원, 50,000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이 양반은 그걸 한 거죠. 간단하대.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이게 되면 그때 팔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개미 수입치기, 그럼 그 양반이 작전 세력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긴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망하는 회사들만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다루는 회사예요. 그럼 그 망하는 회사가 나중에 딱 한 가지만 딱 찾는 거예요. 이 회사가 회생 가능한 것만 딱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이게 판단되면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돼요. 그럼 100개를 분석하면 보통 한두 회사가 이게 발견이 된대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이걸 필요로 해요. 이거는 굉장히 저거라고. 이거 따라했다가 쪽박 친 사람들 많아요. 왜? 대부분 100개 회사 중에 99개 회사들은 대부분의 99%는 다 망하기 때문에 이거 따라했다가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이거 했다가 빚쟁이로 돼가지고 그냥 저기 한강까지 가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나 그거 따라오면 안 돼, 이게. 그런 양반들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막 이게 후려치듯이 이걸 적었는데 이제 이게 몇 개를 한번 저를 해볼게요. 저도 이걸 설명을 아는데 중고차 저도 이렇게 차를 사러 가요. 그럼 차로 사러 가면 저는 이게 최대한 저도 깎으려고 해요. 이게 깎기 위해서는 이 차의 흠집을 잡아야 돼요. 근데 흠집을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즘 손님들은 한 2명, 3명 정도를 불러요. 이게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2-3명 이상 불러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뜨기 때문에 시세가 대충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소비자들도 똑똑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 명한테 견적을 뜨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 얼마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주고 그냥 좀 이렇게 각박하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딜러 중에서 이게 뭐냐, 이 차를 하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부러 이 차를 갖다가 그 여성분한테 아줌마한테 저 같은데 차에 대해 모르잖아. 그게 아마 그 차를 갖다 보면 이게 승용차였던 것 같은데, 승용차에 보면 그 이게 배기 전기가 들어가는 각 배기에 들어가는 그 플러그가 있잖아요. 플러그가 하나가 이게 뽑혀져 있던 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중고차 딜러들 중에 차 본다 하고 플러그 하나를 딱 빼고 차가 이상있네요. 왜냐면 이게 4기통 엔진이잖아요. 그럼 플러그 하나를 딱 이게 살짝 떼고 약간 이게 안 붙여주게 위에서는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안에서는 스파크가 안 튀게 이게 그냥 해요. 그러면 딱 하면 막 매연이 많이 나고 차가 찐빠가 이게 막 덜커덩덩덩 좀 찐빠가 많이 나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일부러 딱 빼내고 딜러들이 차값을 깎아요. 자기가 하나 빼놓고 차가 이상했다고, 뭐가 이상했다고, 안에 뭐가 나갔다면서 해요. 봐봐 이게 하면. 근데 자기가 가가지고, 저도 그랬냐고, 저는 그렇게 나요. 저도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근데 예전에 제가 차를 사러 갔는데 이게 플러그 하나가 딱 뽑혀 있는 거야. 그러더만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혹시 전에 누가 보고 가셨냐고, 누가 보고 가셨다고. 그러더만 뭐라고 했냐, 그 양반이 그 양반 보기 전에는 차가 괜찮은데 그 양반 보더만 막 차가 갑자기 막 엔진이 막 떨더라고. 보니까 이 양반이 플러그, 왜냐면 딜러 중에 차값을 그걸 깎기 위해서 최고 많이 쓰는 게 플러그 갖다가 이런데 하나 딱 떼버려요. 그러면 차 엔진이 막 덜덜덜덜 떨어요. 일부러 빼고. 그리고 이제 견적을 후려치고 이제 가버린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가격을 겁나게 후려치고 가더라고. 그래 제가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얼마에 그분보다 좀 많이, 근데 그분보다 훨씬 많이 주고 딱 하니까 나한테 말이야. 그래 저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 알고 니까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가져오자마자 그걸 갖다 플러그 딱 뜨니까 정상 상태로 딱 오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미션이 나가지 않는데 이게 다른 부품이 나갔는데 미션이 나갔다고 이게 어거지를 써가지고 미션 부품 교환 가격으로 해가지고 차값을 후려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몰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모르면 당해요. 저는 그랬냐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딜러들이 그렇게 해놓고 가격 후려치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저는 앞에다가 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가시는데, 전에 있던 딜러가. 그럼 저는 거기다가 좀 더 가격을 많이 쳐줘 그대로 가져오고, 이제 그 양반이 그러면 원래 미션이 나간 줄 알았는데 다른 센서가 나간 거야.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이제 그걸 갖다 미션이 나갔다고 이제 일부러 해가지고 저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만 주고 가면 이제 굉장히 이게 많이 후려치고 가져오죠, 제 입장에서는. 전 딜러들이 그런 걸 미리 작업해 놓으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게 꼬투리를 잡고 고장나지도 않는데 고장난 것처럼 이렇게 플러그를 뽑아서 이게 엔진 갈아야 한다고 대놓고 이 엔진 갈려면 이 차가 300만 원이 들은다고. 그리고 300만 원 저게 내가 300만 원까지 아니고 200만 원만 깎아서 준다. 그러면 이제 기본에서 200만 원 더 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겁내 헐값에 이제 하죠. 그럼 저는 그걸 알고 이분하고 더 많이 줄게 하고 가져온 그 플러그는 나는 알잖아. 이거 플러그 떼고 플러그 딱 붙이고 저는 그냥 이래가지고 팔면 끝. 왜 저거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영역이든 다 똑같아요. 모르면 좀 중개인들한테 당해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당해요. 아무것도 그 부동산 물건에서 아예 모르는 초짜들 그냥 호구에 그냥 당해요. 그러면 이게 중고차도 이렇게 팔 때도 있고 살 때도 이게 모르잖아요. 그 시장과 그 영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당해요,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이게 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걸 좀 기초적인 거 알면 여러분들이 안 당해요. 이 중고차 거래할 때도 이게 딜러들한테도 안 당하고 중개인들한테 안 당하지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고차선 딜러를 할 때 이런 경우를 이게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개인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매물 가격 후려치는 그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고차를 하려니까 이게 어떤 이게 의류 시장이나 모든 유통이나 무슨 물건 매입하는 데는 MD라고 해요.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이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업 방식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적용이 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왜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뭘로 했다고요? 네, 작전을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쓰는 그런 이게 후려치기 이게 매물 후려치기 그 작업이 있어요. 마치 매물 후려치기 작업처럼 이게 주식도 후려치는 작업이 들어와요. 이게 저는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이 똑같은 영역이네. 예전에 이게 중고차 딜러 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하는 말들이 중고차나 부동산이나 똑같대. 그냥 물건이 중고차이고 물건이 부동산일 뿐이지 똑같아. 이제 그 성격에 따라 이제 공부를 하는지 거래하는 방법은 똑같아. 뭐든 서류나 모든 게 다 똑같대. 그러면 이게 중고차 장사를 해본 사람은 부동산을 쉽게 이해를 한대요. 근데 가면 영업이나 이런 거 하는 방법도 똑같아. 그 옛날에 중고차 딜러 하면서 부동산 쪽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들 똑같다고 해요. 부동산이나 좀, 장원 씨도 부동산 하면 금방 한다고, 똑같다고, 중고차하고. 그냥 몇 개만 틀리지 다 똑같다고. 영업하는 방법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아이나바랄까 진짜 보니까 똑같더라고. 근데 이게 중고차 이게 중고차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주식 거래 시장, 주식도 똑같은 거야. 주식 거래 시장도. 이제 제가 그거를 발견을 해요. 자, 왜 이게 똑같은지. 자, 한 예시를 통해서요. 이제 호구들이 오면 호구들을 갖다 어떻게 속이는지를 갖다가 이게 부동산에서도 호구들이 오면 또 호구들을 속여요. 중고차 시장에서 모르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당해요. 똑같이. 그냥 바가지 쓰고 비싼 가격에 사가기도 하고 이게 안 좋은 차를 자기가 차 좋은데도 이게 싼 가격에 이게 후려치고 이제 딜러들이 가져가기도 매입 딜러들이 가져가기도 해요. 똑같아요. 주식 시장에도 모든 게 똑같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걸 제가 발견을 해요. 그걸 보고 와 이거 세상 완상 중고차 이게 돌아가는 거나 세상 이게 주식 시장 돌아가는 거나 이게 똑같구나. 이제 제가 그때 그걸 간파를 해요. 이제 제 노하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제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개미 후려치기 작전의 한 예시를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바로 3부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